안녕하십니까. 행복심리학 주제 명상이 주는 행복을 맡은 이조조원, 김성문, 서정민, 방준현, 김성래입니다. 지금부터 명상이 주는 행복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첫 번째, 행복과 명상 그 만남, 두 번째, 명상이 행복에 미치는 심리학적 기제, 세 번째, 명상의 뇌과학적 근거, 네 번째, 행복 증진을 위한 주요 명상 실천법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복과 명상 그 만남, 행복과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의 정의는 행복은 일반적으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주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대사회에서 강요되는 행복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의 자유와 자기 실현, 경제적, 사회적 안정, 좋은 관계와 사회적 지원,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원,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의 조화가 있는데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자기 실현은 종교,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자율성과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고 경제적 사회적 안정은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질서가 잘 정비된 안전한 사회 환경에 대한 요구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관계와 사회적 지원은 가족, 친구와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만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신뢰와 도움을 주고받는 연결망을 뜻하고요. 네 번째로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원에서는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안정과 삶의 의미를 중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의 조화에서는 주거, 소득, 교육 등 객관적인 조건뿐만 아닌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주관적 만족감의 조화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명상의 기본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훈련하여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수련 방식을 통칭합니다. 일단 명상의 유형에는 첫 번째로 하나의 대상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고정하고 주의가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그 대상으로 돌아오게 훈련하는 방식. 이는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명상인 집중 명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알아차리는 방식. 특정 대상에만 집중하기보다 경험의 영역을 넓혀가는 명상인 마음 챙김 명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명상 유형인데요. 첫 번째로 자비 명상, 자신과 타인에게 행복을 기원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확장시키는 명상. 두 번째로 걷기 명상, 느린 걸음으로 발이 땅에 닿고 떨어지는 감각에 집중하며 걷는 명상이 있고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할당된 만트라를 소리내지 않고 반복하는 명상인 초월 명상이 기타 명상 유형에 속합니다. 세 번째 명상과 행복의 초기 연결고리입니다. 명상과 행복의 관계는 현대과학 연구 이전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철학적, 종교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둘의 초기 연결고리는 마음의 평화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통의 소멸, 불교에서의 연결입니다. 명상이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한 곳은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명상은 행복 그 자체보다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초기 목표에서는 인간의 고통,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득과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명상의 역할은 명상은 이러한 집착과 고통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하고 마음의 동요를 멈춰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사라진 상태, 즉 완전한 해탈이 바로 진정한 평화이자 최고의 행복이라고 불교에서는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적 평온인 그리스 철학의 연결입니다. 명상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대 그리스의 일부 철학파들은 마음의 평온을 최고의 행복으로 보았으며 이는 명상의 목표와 연결합니다. 스토아 철학이라는 외부 환경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과 자제력을 통해 아타락시아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이상적인 행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는 명상의 외부 자극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조절하는 훈련이듯 스토아 철학은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여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로는 탐구의 방향 및 기대 효과입니다. 일단 탐구 방향부터 보면은 미래의 탐구의 주요 방향으로서는 명상과 행복 연구는 이게 왜 명상이 행복하게 만드는가, 뇌과학적 심리학적으로 증명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뇌과학적 메커니즘 해명인데 fMRI나 EEG를 이용해 명상 시 뇌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정확히 측정해서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 활성화와 스트레스 관련 영역 둔화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개인 맞춤형 명상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명상법이 효과적이지는 않으나 개인의 유전자, 성격 유형, 심리 상태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명상 유형을 추천하는 개인화된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은 VR, AR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환경을 조정하고 AI 기반의 챗봇이나 앱으로 사용자의 실시간 감정 상태에 맞춰 명상을 안내하는 등 접근성과 몰입도를 높이는 연구가 활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파급 효과 연구인데요. 명상이 개인을 넘어 직장 내 생산성, 학교 내 폭력성 감소, 사회적 공감 능력 증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행복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그 다음 탐구의 방향 및 기대 효과 중 기대 효과에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명상 행복 연구의 발전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 혁신인데요. 명상이 불안, 우울증, 만성통증 치료에 약물과 유사하거나 더 좋은 효과를 내는 보조요법으로 자리매김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정신건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 과정에 명상과 마음 챙김이 정규 도입되어 학생들의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리더십 훈련에도 활용되어 보다 윤리적이고 성숙한 의사결정을 도움을 주는 교육과 리더십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의 재정의입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온함과 자기 수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네 번째로는 노화와 치매 예방입니다. 명상 훈련인 뇌의 인지 예비력을 높여 치매 예방이나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상이 행복에 미치는 심리학적 기제에 발표할 2조 조장 김성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명상이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내는지 그 심리적인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상이 그냥 마음을 비우는 행위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구체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명상이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겁니다. 명상이 행복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몇 가지 핵심 기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 구조의 변화, 즉 신경가소성입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특정 감정 조절 영역이 강화되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느끼는 편도체 반응은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정서 조절 능력 향상입니다. 명상을 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다루는 힘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주의 집중력 증가와 현재 순간 자각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의 대부분이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 때문인데 명상은 그 방황을 멈추게 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자비, 그리고 탈중 심화 능력입니다. 이 두 요소는 특히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감소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까 나열한 요소들을 좀 더 깊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경가소성.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진짜로 구조가 변합니다. 명상은 정신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과 관련된 회로가 점점 강화되고 스트레스 반응 회로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면 평소에도 스트레스에 덜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게 됩니다. 다음은 탈중 심화입니다. 이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현상처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지금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크고 이 능력이 생기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기자비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자기 자신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태도가 줄어들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건 회복 탄력성을 크게 높여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핵심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 강화. 앞에서 말했듯이 과거와 미래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줄어서 현재에 머무는 삶의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명상의 행복을 만드는 과정을 흐름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탈중심화 덕분에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결과 감정 반응성 감소가 따라와서 예전 같으면 바로 짜증내거나 불안해질 상황에서도 훨씬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자기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감정뿐 아니라 행동도 더 의식적이고 안정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 전체에서 자기 자비가 강화되면서 감정 회복력이 커지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도 건강하게 변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가 연결되면서 감정 조절 가능, 스트레스 감소, 자기 이해 증가, 행복 경험 증가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게 명상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핵심 경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재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명상을 하면 감정 조절 시스템이 기계처럼 업그레이드되고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는 패턴이 줄어들고 자기 자비와 긍정적 관계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반추가 확 줄어들어 결국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행복이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루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걸 명상을 통해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과학적인 접근, 뇌과학적 기제와 정신건강 증진 효과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방준현입니다. 과거 명상은 종교적 수행이나 추상적인 정신수양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경과학과 심리학의 발달로 명상은 뇌의 가소성을 유도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명상이 뇌의 구조와 신경화학적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학적 효능에 대해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상 훈련에 따른 뇌의 물리적, 기능적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로는 편도체의 구조적 변화와 전전두엽과 연결성 강화입니다. 편도체는 뇌의 변형계에 위치하여 공포, 불안, 스트레스 반응을 관장하는 감정의 중추입니다. 현대인의 경우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편도체의 회색제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과활성화된 경향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명상은 이성의 뇌인 전전두엽 피지와 편도체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전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명상 훈련은 전전두엽이 편도체에 보내는 억제가 신호를 가능하며 감정의 폭풍이 일어날 때 뇌가 즉각적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키지 않고 이성적으로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과활성 억제 및 주의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DMN은 뇌가 특정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휴식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입니다. 적절한 DMN 활동은 필요하지만 현대인의 뇌는 DMN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즉 마음의 방황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잡념과 불안, 우울감을 유발하는 주된 기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숙련된 명상가일수록 DMN의 활성도가 낮고 주의력을 관장하는 네트워크와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는 명상이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뇌의 리소스를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거둬들여 현재의 문제에 몰입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임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는 명상이 뇌내 신경화학 물질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명상은 특정 물질을 단순히 생성하는 것을 넘어 뇌가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최적화하여 생화학적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로토닌의 시스템 효율화입니다. 정서적 안정과 웰빙에 관여하는 세로토닌에 대해 명상은 이 물질의 단순 증량보다는 수용체 감도 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명상의 자극적인 쾌락에 반응하는 도파민 의존성을 낮추는 대신 집중과 성취감에 관여하는 도파민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로는 GABA의 증가와 뇌의 이완입니다. GABA는 뇌의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주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뇌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코르티솔의 유의미한 감소입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위협 상황에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명상은 뇌의 위협 인식을 감소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HPA축을 안정시킵니다. 이러한 뇌과학적 변화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심리적, 생리학적 효과로 발현됩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심리적 변화는 인지적 탈중심화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사실 그 자체가 아닌 관찰자의 대상으로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또한 생리학적으로 교감신경을 항진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함으로써 투쟁, 도피 반응을 완화합니다. 이는 불안과 걱정의 강도를 낮추고 감사와 연빈, 평온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명상은 단순히 휴식법이 아닌 명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상의 과학적 효능에 대한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행복 증진을 위한 주요 명상 실천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명상인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의 산만함이 줄어들고 내면의 평온함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바르게 앉거나 누워줍니다. 그 다음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중간에 생각이 떠올라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냥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줍니다. 이 과정을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반복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디스캔 명상입니다. 바디스캔은 몸의 감각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긴장과 피로를 인식하고 이완시키는 명상입니다. 현대인들은 몸의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디스캔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히 누워 눈을 감고 호흡을 안정시킨 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위를 천천히 내려보냅니다. 각 부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차가움, 무거운 통증 등 여러 감각을 판단 없이 그대로 느껴봅니다. 긴장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곳으로 숨을 보내는 느낌으로 이완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 명상입니다. 감사 명상은 감사한 마음을 의도적으로 떠올려 긍정적인 감정과 행복감을 키우는 명상 방법입니다. 감사 대상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느끼는 과정에서 뇌의 긍정 감정, 회로가 활성화되고 행복 호르몬도 증가합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또는 인생에서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립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이나 사건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린 뒤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매일 자기 전 5분 정도 실천하면서 감사일기를 함께 쓰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의 순간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각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이나 신체 감각, 주변 소리에 집중합니다. 이때 좋다 나쁘다 같은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지금 느껴지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걷거나 식사하거나 대화할 때도 순간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각을 관찰하려고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잠깐씩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4가지 명상 실천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